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소회를 통해서 CS 2026을 좀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마 다들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각자 편하게 좀 얘기하는 시간이면 어떨까 싶네요. 우선 저는 CS 2026이 작년 대비 무엇이 다른지가 계속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각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회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모빌리티 관점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웨스트를 중심으로 했었고, 물론 웨스트뿐만이 아니라 센트럴하고 중간에 이제 이거 플라자에도 있었고 좀 흩어져 있긴 합니다만, 요즘은 보면 SDV, 로보틱스 요번에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피지컬 AI가 나왔는데, 재작년을 보시면 약간 모터쇼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OEM들이 많이 출품을 했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술도 배터리라든지 센서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게 가능하다 또는 가능할 계획이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오히려 OEM들이 싹 빠져나가고 티어 1 서플라이어들하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의장을 했는데, 작년에는 명확하게 SDV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었다가, 올해 다시 보시면 차가 좀 줄어든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현대자동차 그룹을 보시면 로보틱스거든요. 그리고 피지컬 AI거든요. 결과적으로는 AI라는 것이 어떤 기술 요소 또는 툴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내 운전 경험을 얼마나 좋게 만들어주느냐, 그다음에 차의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주느냐,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최종 애플리케이션 적용하고 경험에 어느 쪽으로 정리돼서 고도화되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년도 전전년도는 아직까지도 기술 요소에 대한 그것들, 이런 게 가능하고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이었다면, 올해는 실제로 그걸 써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나왔습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차라는 것들도 결국은 AI의 노드처럼 바뀌는 거, 또는 디지털 디바이스 확답, 결국 디바이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경험이 정제되고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관점에서 피지컬 AI라고. 그래서 차도 이 자율주행이 된다는 건 결국 센싱을 하고 판단을 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들이고, 휴머노이드도 결국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효과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뽑자면 저는 탈 CES인 것 같아요. 이제 주제 측면에서도 자동차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정말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냐, 그냥 거대한 테크 쇼가 정말 빛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업체들의 전시 측면에서도 보면 삼성은 그 센트럴 홀에 가장 좋은 자리를 빼주고 윈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퐁텐블루 호텔에는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LVC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요 CES의 전시가 공간적으로도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 흔히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반대의 의미거든요. 살기가 비싸져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할만하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CES 밖에 나가서도 내 회사를 충분히, 내 기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삼성이 그 젓발을 디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조금 더 지나면 흔히 얘기하는 언팩 행사가 오히려 삼성에서는 첫 번째로 뭔가를 보여주는 행사들이 아닐까. 그리고 이 공간적으로 퐁텐블루, 윈, 그리고 뭐 저희 베네시안도 뭐 스타트업들 많이 모여 있지만 도시적으로 좀 더 확대가 되는 느낌.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 타볼 생각인데, 라스베가스는 이제 죽스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도심 전체로 좀 확대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 CES라는 공간적인 행사적인 제약들에서 점점 탈피하는 느낌들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AI를 우리가 탑재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AI를 가지고 실행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됐을 거다 라는 것들이 좀 더 포커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를 와서도 이제 그냥 기술 요소들의 관전이 아니라 이 기술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설계를 할 것인가가 가장 관통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올해에서는 기술의 각각마다의 요소의 나열이 아니라 어떻게 물리세계에서 실제적으로 피지컬 A가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뭐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순간에 커넥티드 익스피리언스로 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읽고 이거를 해석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AI 기술들에 대해서 그냥 이것들을 쇼업하는 거에 끝나지 않고, 저희 딜로이트는 이거를 어떻게 프레임워크
현실화시키고 이거를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를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액셔너블하게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좀 시사점들을 얻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B2B와 B2C의 경계가 좀 없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기존에 CS 하면 B2C 중심의 어떤 기술들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B2C에 국한되지 않고 B2B 쪽으로도 향하고 그 기술을 통해서 다시 B2C로 전이되고 이런 모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보여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다고 생각해요. 올해 굉장히 큰 변화였던 게 전시공간의 분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CS 자체로서 이 전시공간 분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긍정적인 면은 어쨌든 센트럴 홀이라는 데서 큰 업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올해 일단은 삼성이 빠진 게 가장 크고, 사실 삼성 옆에 있었던 니콘도 생각 외로 되게 혁신적인 이미징 기술들을 갖고 와서 체험을 많이 하던 부스였는데 빠졌고요. 소니가 작년만 하더라도 아필라 부스 바로 옆에 소니 별도 공간을 두세 배 더 크게 가졌었는데 싹 빼고 아필라 공간 왼쪽 벽에다 스크린 한 7, 8개 걸어놓고 해볼만 하다는 기업들이 빠지면 사실 그 공간을 누군가가 채워야 되는데, 공간을 채우는 게 올해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죠. 일단 뭐 TCL이랑 하이센스가 삼성 공간을 차지했고, 뒤쪽에 저도 사실 주류 TMT를 하는 입장에서 깜짝 놀랐는데 드림이라고 저희는 로봇 청소기 업체로 알고 있었던 데가 가보니까 사실은 여기도 종합가전회사, 모바일 빼고 다 만들고 있는 종합가전회사가 채웠고, 그래서 상해에서 열리는 CS 아시아를 가보면 거기는 네, 상해에서 열리는데 거기는 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거의 안 오고요. 주로 중국 기업들이 오는데 중국 기업들의 제품을 사려는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의 트레이더들이 가서 계약을 하는 자리로 되게 돼 있다 보니까 멋있는 기술, 뭐 혁신 이런 거보다는 순수한 트레이드 쇼의 의미를 가지는데, 저는 그것도 CES가 가진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의 센트럴홀은 빠진 빈 공간을 일부 중국 업체 그리고 일부는 로컬의 트레이딩 쇼를 위한 업체들이 좀 채워서, 이런 중국 업체들도 뭐 보시면 이제 혁신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냥 발전하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특히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퐁텐블루에서 있는 엔비디아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기업의 차별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함께 공존하는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과 단독의 공간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포커스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몰입도가 달라진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포커싱하고 좀 더 몰입하고 좀 더 자기만의 제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자리를 만들므로 해서 모든 이목들을 좀 더 집중시켰다는 그런 관점에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CS 파운드리관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전시의 쇼케이스나 아니면 트레이드 쇼의 그거보다도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을 연계해가지고 특히 선행 기술의 모습들을 단독 회사의 관이 아니라 이거를 크로스로 엮어주는 모습들을 파운드리 관이라는 걸로 한번 보여주려고 의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CES 행사 자체의 의미나 가치를 좀 더 미래에 앞으로 벌어질 것들을 한번 화두가 되는 회사들을 서로 엮어서 컨버지드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목적들이 아니었나 이런 것들도 생각됩니다. 저는 현대가 좀 다른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내 총만손에 제일 좋아할 때 이게 우리 공간 분리랑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위 기술을 막 늘어놓는 곳이라면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여기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야. 근데 접근성을 좀 포기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혁신에 관한 내러티브를 온전히 딜리버 하려는 좀 넓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이 구성을 할 수 있어요. 현대 같은 경우는 물론 분리를 하자고 여기에 있습니다만 줄을 세웠거든요. 접근성을 포기하더라도 제대로 들어와서 우리의 내러티브를 보여주겠다가 하나가 있어요. 현대는 줄을 세우진 않았죠. 그냥 관람객이 많아서 줄을 선 거지. 그렇죠. 삼성은 그렇죠. 레지스트레이션을 받아서 그거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열어놓고 그냥 벽 없이 했으면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제안을 한 거죠.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한국 회사여서가 아니라 어떤 자동차 OEM이 아젠다를 던져본 적이 있는, 이슈를 던져본 적이 있는, 저는 현대차가 모빌리티만은 얘기하지 않고 로보틱스가 주는 미래, 그 다음엔
파트너링 휴먼 프로그레스. 이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로 저는 그러니까 어젠다와 실질을 같이 보여주면 저는 현대차 이번에 맞습니다. 이 트레이드 쇼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 행사 기간 동안에 반응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거에 대한 관심도의 잔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레지스트레이션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CRM이나 이런 메시지로 뭔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끌어 이어나가는 그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타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전시 부스 자체에다가 해서 사람들의 좀 몰입감을 그 순간적으로 뭐 좀 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목적성이 다른데, 그래서 과연 앞으로도 이 CES냐, MWC냐, IFA나 뭐 이런 행사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마케팅 활동에 유지될 것인가 하는 거는 이 기업들이 이걸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요거에 대한 반응률이나 이것들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고객과 소통하고 CRM 액티비티 활동들을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처음 참여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로봇에 대한 관심이 제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커팅 엣지, 그러니까 세상을 가르는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이 참 출시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퐁텐블루 얘기도 나왔는데 진짜 커팅 엣지의 랩의 혁신 기술들은 파운드리로 가는 것 같아요. 양자 컴퓨팅, 뭐 AI도 이제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드밴스드 된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저는 예전처럼 요소 기술의 혁신이 있어서 우와 하는 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컨버지가 AI, 뭐 피지컬, 이제 로봇 기술, 뭐 액추에이터 뭐 매니지하는 것들, 뭐 배터리 매니지하는 것들 합쳐져서 이제 정말 쓸만한 기술이 됐고 내 눈에 보이는 기술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 CS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우리가 이 CS 전시회를 보고 우리도 B2B 기업들에게 자문이나 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봅니다. 각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오픈 이노베이션인 것 같아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새로운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우리가 인터넷으로 지금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접수 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제네AI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툴이 있죠.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CES에서 가장 얻어가시는 건 뭐냐면 여기에다 모여 있기 때문에 마치 마켓플레이스처럼 실제로 효율적으로 모든 걸 볼 수도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 인하우스에서 그냥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 혁신이 스파크를 일으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전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CES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 기업도 스스로의 기술로 할 수 있는 요만큼을 넘어서서 가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점. 저는 사실은 올해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아까 안드로이드 뭐 아틀라스형, 스팟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사족보행 로봇과 휴머노이드형 로봇이 올해처럼 센트럴, 웨스트, 노스에서 모두 볼 수 있었던 적이 있냐. 같은 제품, 같은 종류의 제품이 다 있었거든요. 물론 누구는 휴머노이드인데 바퀴 달려서 굴러가고 못 걷고 뭐 사족보행이긴 한데 계속 뭐 자고 있는 애들도 많았지만, 이걸 보면 이게 로봇이 주는 AI를 대표할 수 있는, 아까 직관성이랑 상징성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뒤에서 조정을 했던 룰셋으로 돌아갔던, 우리가 로봇은 되게 어드밴스드 돼 있다 라는 것들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쓰인 거는 되게 뛰어난 기술일 거야 라는 직관성을 주는 게 있고, 또 최소한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판단하는구나, 사람처럼 움직일 거야 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뭐 그게 개의 지능이든 생물을 이제 미미킹한 형태의 로봇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 AI를 적용할 때 퀵윈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로우 행잉 프루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상징성이 있고 직관성이 있는 데부터 써야 시장의 반응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게 단순히 소비자뿐만 아니고 내부 소비자인 직원들도 AI를 적용을 했더니 바로 직관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상징이 있구나를 이제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가 하나고, 두 번째가 아까 퐁텐블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혁신을 가져올 어렵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기술들은 계속 꾸준히 탐구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흔히 얘기하는 next big thing이 뭐냐라는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CES 올해를 보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이거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은 각각의 기업들이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타이밍은 이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산업과 업종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하고의 운영의 관점에서의 간극을 줄여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거에 대한 프레임워크부터 잡아서 구체적 적용에 대한 운영 전략들을 같이 고민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수요 관점에서 좀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부분이 두 가지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하나는 로봇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이었어요. 거기 가보면 그 부스에는 사람들이 터져나가서 지나지도 못할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들도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이 사람들의 수요와 관심에 따라서 조금은 흘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서 뭔가 탑티어가 되든지 조그만 앞서 나가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그 시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제가 본 우리나라 로봇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기술 발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한 가지 고객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접목되는 순간은 정말 하나의 수요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고객한테 전달하고 같이 협력해서 수요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의견을 듣고 나니까 약간 좀 짜릿한. 네. 네. 역시 이 집단 지성에 갖는 힘은 참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2026년 CES에 저희가 그동안 관람에 대한 결산을 마치고요. 저희는 또 똑같은 비밀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